저는 뭔가 조금 의식이 넓혀지고 깨달음에 조금 가까운 듯 싶다가도 금방 기분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주파수가 오르락내리락이 심합니다. 아직 내면에 사랑이 부족해서겠지요. 얼마 전엔 처음 자각몽도 꿔보고 뭔가 잘하고 있나 싶다가도 날씨가 추워진 이후로 뭔가 기분이 다운되고 주파수도 낮아집니다. 이런 영린이들을 위한 도움이 될 만한 팁은 없을까요? 저렇게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좌절하고 한편으론 술이라든지 다른 도피처를 찾게 되고 그 후에 후회하고 자책감이 심해지고 도와주세요.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자각에너지가 망각에너지보다 낮아서 그렇습니다. 자각의식 초기에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망각에너지가 훨씬 강력하기에 자각 상태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더욱 강력한 자각에너지를 길러야만 합니다. 머리에 영성 지식만 가지고는 자각에너지가 잘 길러지지 않습니다. 독서, 운동, 명상을 꾸준히 해주시면 지적 에너지, 신체적 에너지, 영적 에너지를 골고루 상승시켜 균형 잡힌 강력한 자각 에너지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각의식 초기란 말이 너무나 행복하네요. 어쨌거나 저에게도 자각의식이 있단 거네요. 꾸준히 독서, 운동, 명상으로 자각에너지를 키워보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누구에게나 내면에는 자각의식이 있습니다. 그게 에고의 망각의식에 가려져 있을 뿐이죠. 자각의식을 잘 일깨워서 자신의 본질과 근원을 잘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에고는 본질 망각의식의 최면 상태이기에 자기가 왜 태어났고 왜 삶을 살아가는 것인지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그냥 무작정 삶의 물결에 휩쓸려 이리저리 치이면서 살아갈 뿐이죠. 자신의 본질을 까맣게 잊은 채 살아가다 보니 자신의 정체성과 삶의 방향성에 갈피를 잡지 못하고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고 내가 진정 원하는 게 무엇인지조차 헷갈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은 불안정해지고 불균형 상태에서 하루하루를 견디며 생활하게 되죠. 자신의 본질을 잊은 망각의 최면 상태에서는 삶이 힘겹고 고달프게 느껴지게 됩니다. 본질 망각의 최면 상태에서 깨어나 본질 자각의 원래 상태로 돌아가려면 자신의 에너지를 강하고 단단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약한 에너지 상태에서는 망각의식이 자각의식을 항상 압도하게 되어 있거든요. 영성수행, 수련을 통해 기초에너지, 기에너지, 관조에너지를 잘 길러가면 자신의 마음 상태를 오르락내리락 롤러코스터가 심한 상태에서 강하고 단단하면서 유연하게 바꿔나갈 수 있습니다.
마음 공부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드네요. 님의 영상을 보고 느낀 것은 결핍이 무의식에 있어 그것이 현실로 나타나는데 그 이유가 무의식이 에너지로 생성되어 그것이 창조가 된다는 말이고 그것을 해결하려면 무의식의 씨앗을 바꾸라는 것인데 그리고 우리가 에너지 파동으로 영의 존재라는 것이고 이 세계에 온 것이 카르마 해결이나 무엇을 창조하고픈 마음으로 성장하려고 왔다고 우리가 선택했다고 하고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계속 결핍된 차원의 세계를 벗어나지 못한다고 했는데 무서우면서 그냥 자유로워지고 싶은 마음이네요. 감사하고 사랑하는 마음과 결핍이 없는 삶을 사는 게 새로운 차원을 가는 길이라는데 공부 중에 마음 공부가 최고네요. 영상을 통해 조금씩 알게 해주셔서 님 등 댓글 남기시는 분들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망각 상태에서 자각 상태로 나아가려면 생각보다는 험난한 과정을 겪어야만 하고 자신의 내공, 에너지 상태를 끌어올려야 합니다. 안 그러면 계속 에고의 강력한 망각 에너지에 굴복하게 되거든요. 자신의 본질과 근원을 찾아가는 것은 영혼의 자연스러운 이끌림이기에 가슴의 깊은 울림을 잘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에고가 가진 망각 에너지는 그 무엇보다도 강력합니다. 자신의 본질과 근원에 대한 감각을 모조리 잃어버린 것이기에 나의 존재의 의미와 삶의 의미에 대해 완전히 깜깜한 상태일 수밖에 없거든요. 결핍의식을 깨닫고 무의식의 씨앗을 바꾸는 걸 가능하게 하려면 먼저 망각의식에서 벗어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본질 망각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는 아무리 결핍의식을 해결해 보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게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망각의식은 에고가 일으키는 가장 강력한 착각과 오류입니다. 자신의 본질과 근원에 대한 것을 모르니 자기 자신과 삶에 대해 온갖 착각과 오류의 생각을 집어넣게 되죠. 우리의 본래 모습인 자각의식의 상태는 자신의 본질과 근원에 대해 아주 명쾌하고 명료한 상태를 말하죠. 본질과 근원에 대해 명료해지면 나 자신과 삶의 의미에 대해 분명하고 명확한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망각의식은 나에게 온갖 착각과 오류, 수많은 시행착오와 스트레스를 생성시키고 자각의식은 나에게 명료함과 분명함, 참나의 설계에 대한 강한 영감을 생성시킵니다. 본질 망각의식에 사로잡힌 상태에서는 자유로운 삶이 아닌 한계와 구속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본질 자각의식을 일깨우게 되면 어느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물 흐르듯 자연스럽고 유연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망각의식의 상태에서 벗어나 자각의식의 상태로 가기 위한 것이 바로 영성, 마음공부 수행, 수련이니 깨어나도록 참나의 설계가 되어 있다면 자신의 내면에서 강한 이끌림이 형성될 겁니다. 살기가 싫은데 어떡하죠? 정서적 지원 못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죠? 제가 너무 싫으면 어떡하죠?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근본적인 해결책은 영성 공부, 마음 공부를 통해 자각의식을 일깨우는 방법이 있긴 있는데 그건 다소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니까 정 급하신 상태라면 자살 예방 상담 전화나 정신건강위기 상담 전화로 전화하시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살기가 싫고 자기 자신이 싫게 느껴지는 것은 에고가 만들어내는 착각과 오류로 인한 것입니다. 삶이 무엇인지 제대로 모르고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제대로 모르니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죠.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님이 잘못된 삶을 살아서가 아니라 모든 것이 참나의 설계에 의한 것입니다. 님의 참나가 그런 체험을 하고 싶어 했고 그 체험을 통해 깊은 물질적 영감을 얻기 위함이죠. 저 역시도 어렸을 때에는 자기 비하, 자기 혐오, 자기 학대가 무척 심했었습니다. 소심하고 우유부단한 성격이 너무 마음에 안 들고 외모나 체형도 정말 마음에 안 들고 싫었었죠. 그래서 나 자신에게 걸핏하면 쌍욕을 퍼부으면서 자책하고 마구 공격하면서 물어뜯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들과의 비교 의식은 점점 더 커지고 나 스스로가 너무 하찮고 보잘것없이 느껴져 자존감은 완전히 바닥을 기게 되더군요. 하지만 이것이 나에게 훗날 영성, 마음 공부 수행에 매진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나 자신이 너무 마음에 안 들고 싫었기에 자기 비하, 자기 학대를 일삼는 나의 마음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계기로 인생 영성서적을 만나게 되면서 그것이 가능하겠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었고 자연스럽게 수행, 수련으로 미친듯이 몰두하게 되더군요. 물론 무시무시하게 어렵고 힘든 과정이었지만 중간중간에 몇 번씩 포기하면서도 그때마다 다시 수행으로 돌아와 더욱 집중력과 몰입력을 키워나가게 되었죠. 님처럼 삶이 싫고 스스로가 싫은 사람들은 자기 변화, 자기 혁명에 엄청난 바탕에너지를 차곡차곡 쌓아나가고 있는 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망각의식에서 자각의식으로의 변화를 아주 강력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크고 강한 원동력을 지니고 있는 것이죠. 참나의 설계는 참으로 오묘합니다. 나에게 다가오는 삶의 고통과 괴로움들이 모두 다음 과정을 위한 하나의 분명한 징검다리 역할을 하게 됩니다. 행복의 순간이든 불행의 순간이든 모든 것은 의미를 가지며 다음의 나를 만들어가기 위한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필수 과정인 거죠. 내가 느끼는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나의 본질과 삶의 본질을 향한 아주 희미한 끈을 조금씩 당겨나가시기 바랍니다. 님의 내면, 무의식 속에는 고통과 괴로움으로 포장된 참나의 설계와 의도가 들어있습니다. 본질과 근원에 대한 감각을 일깨우면 님이 겪는 고통과 괴로움의 실체를 명확하고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